오늘 LA 카운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또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보건국장은 아직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은 지난해부터 물류 대란을 겪어온 LA와 롱비치 항만에는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동 인력이 크게 감소하는 데다 운임은 계속 오르고 있어 물류 지연 사태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 전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천이 셔먼옥스 지역 주택에 오늘 새벽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 3명이 여성 2명을 포박한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억 달러가 넘는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3개월여 만에 나왔습니다. 당첨 복권은 북가주 세크라멘토의 한 편의점과 위스콘신에서 각각 판매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7,215명, 오늘 발표된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건국은 곳곳에서 검사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7,21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27,000명을 돌파한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10,00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2,661명으로 하루 전보다 2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중환자 수도 3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발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확진자 급증은 우려되지만 입원 환자 수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 수의 꾸준한 증가는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만큼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17일부터는 의료용이나 N95 또는 KN95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강화된 마스크 지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LA 경찰국과 소방국에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명 넘는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LA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근무 수당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충원해 핵심 서비스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오미크론은 무서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95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확진자 쓰나미가 매우 크고 빨라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고 거듭 우려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집계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952만 488명. 사상 최대일 뿐 아니라 한 주 전과 비교해 71%나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목격되는데 특히 유럽과 미주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This is an underestimate of cases because reported numbers do not reflect the backlog of testing around the holidays. WHO 사무총장은 확진자 쓰나미가 매우 크고 빨라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도 이전 변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숨지게 한다며 방심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신규 사망자는 4만 1,178명으로 전주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전 세계 백신 불평등으로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며 백신의 공평한 분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verybody now is acutely aware of the costs of failing to vaccinate. It's the arrival of new variants, of new challenges.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는 모두 36개국이며 전 세계 중증 환자의 80%는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미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감염자는 불과 일주일 만에 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하루 평균 57만 5천여 명이 확진되고 있으며 1분당 무려 400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은 어린이 입원 환자 수를 역대 최다로 끌어올리고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물류 대란을 겪어온 LA와 롱비치 항만은 오미크론 확산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 급증과 자가격리 등으로 항만 노동 인력이 크게 감소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운임은 계속 오르고 있어 물류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심각한 적체가 누적되어 온 물류업계. 새해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연말 연휴 기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항만 노동자들이 대거 일터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한인 물류업계는 하역 등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 적어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지컬리 현장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주변에 확진 혹은 확진으로 의심되는 증상들, 이런 환자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드라이버분들이 아니면 여기 포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번 주부터 물류업체들마다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물류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도착해도 화물을 내리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 해상에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항만 운임도 중국 등 노선은 2만 달러를 훌쩍 넘기는 등 올해 들어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더 주고 이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LA 기준으로 하면 2만 불 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은 아직 2만 불까지는 안 갔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 쪽은. 물류업계는 2월 초 중국 설날을 앞두고 증가하는 물류 수요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돈줄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는 크게 출렁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오른 120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1년 동안 100원 이상 꾸준히 상승한 끝에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1200원 선을 1년 5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간밤 미국발 뉴스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지난달 회의 기록을 공개했는데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일찍 더 빠르게 올리고 시장에 풀린 돈 역시 신속하게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앞으로 달러가 귀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미리 달러를 사려고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겁니다. 돈이 풍족했던 시대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신호에 전 세계 주식시장도 움츠러들었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3% 이상 떨어졌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타이완 증시 모두 내렸습니다.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생각이고요. 시장의 쏠림이라든지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달러 강세는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미국 통화당국의 정책 말고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거란 전망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겠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지 못하고 계속 변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계속 경제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내내 환율이 1,200원 전후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다수 나오는 상황이어서 수입 물가를 포함한 서민 경제에도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7% 하락한 36,23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13% 떨어진 15,080.87을 기록하는 등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어제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여파가 이틀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기계가 개발됐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전자박람회 CES에서 소개됐는데 그 외 다양한 IT 신기술을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CES 개막 첫날, 로봇들이 BTS의 노래에 맞춰 군무를 추고 전후 좌우는 물론 제자리 360도 회전까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운송수단들이 줄지어 선을 보입니다. 이 차량은 이 네 바퀴가 모두 각각의 독립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레고 같은 개념이어서 조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와 형태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디어에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얼굴을 스캔해 어울리는 안경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주문부터 제작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안경점과 인공지능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그때그때 다른 영양제를 조합해주는 제품 등이 줄줄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엄마가 저를 챙겨주듯이 저한테 딱 맞는 영양제를 5초 안에 챙겨줘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행사는 대폭 축소됐지만 코로나 관련 신기술엔 자극제가 됐습니다. 화재 감지기처럼 공기 중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장치에 호흡만으로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는 검사기도 개발됐습니다. So you blow into the device, receive 100% accurate results in 5 seconds. We're also able to detect COVID-19 infection long before any type of nasal swab can detect. CES 측은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당초보다 하루 단축해 내일 행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부촌인 셔먼옥스 지역 한 주택에서 오늘 새벽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3시쯤 셔먼옥스 지역에서 강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이 피해 여성 2명을 포박한 뒤 주택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얼굴을 완전히 가린 용의자 2명이 권총과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9월 발사한 것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탄두의 속도가 높아져서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지난해 9월 발사된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탄두 부분이 좀 더 원뿔 모양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여러 단계의 변칙 기동을 통해 700km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처럼 정점을 찍고 내려온 탄두가 다시 순항미사일처럼 지표면을 따라 비행하는데 탄두가 상하뿐 아니라 좌우 이동까지 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주장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 주장이 탐지 내용과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는 지난해 9월처럼 450km 안팎으로 비슷하고 고도만 좀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5 이상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마하 3 정도였던 지난해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비행체라는 게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까다로운 건 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의 초창기 단계고 군은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가능하며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지만 연초부터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단행한 것은 한미를 압박하는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고 1,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평화유지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화경윤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향해 돌진하며 진압 경찰과 충돌합니다. 이번 유혈 시위 사태로 카자흐스탄에선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지고 1,0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자흐스탄 보건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400명이 입원하고 60명은 중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보안요원 18명이 숨지고 748명의 경찰과 국가군의대 소속 군인들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200명이 넘는 시위 가담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선 지난 2일부터 차량용 액화 석유가스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가스값 인하를 약속하며 내각 총사퇴까지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개혁 부진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시위는 최대 도시 알마티를 비롯한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И их нападение на Казахстан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и ну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акт агрессии.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등 6개 나라가 결성한 집단 안보 조약 기구는 카자흐스탄 요청에 따라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6억 달러가 넘는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3개월여 만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추첨해서 2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첨 복권은 북가주 세크라멘토의 한 편의점과 위스콘신에서 각각 판매됐습니다. 당첨자 2명은 각각 3억 1,6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파워볼 넘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5자리를 맞춘 2등 당첨자도 14명이나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우스 파사디나 지역에서 판매됐으며 당첨금은 130만 3천여 달러입니다. 한편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6자리를 모두 맞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3억만 분의 1로 알려졌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이 물 사용 3, 4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에 한해 수도세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각적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올해 요금을 인상합니다. LADWP는 물 사용 3, 4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만 100큐빅피트당 요금이 각각 1달러 25센트, 3달러 60센트가 인상됐으며 1월 1일자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을 잇는 7번 전철의 익스프레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여파에 따른 전철 운행 인력 제조 점검계로 일부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다운타운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다운타운 디스커버리 데이 행사가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운타운 디스커버리 데이 행사는 내셔널 아쿠아리움과 메릴랜드 역사문화센터, 사이언스 센터, 어린이 박물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과주에서 어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제 오후 4시 28분쯤 이뇨 카운티의 시에라네바다 동부 딥스프링스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주교육국이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교육국은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면 수업 방침을 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폭동 사태가 벌써 1주년을 맞았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추념 행사를 갖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폭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이를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분열의 상처는 회복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